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입니다. 20년 절친들이 자연인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형, 길이 없어요. 잠깐만. 어우, 야, 위험하다, 여기. 야, 대박! 여기 다 성게였어, 야. 여기 다 성게야, 다 성게. 여기 너무 많은데? 야, 많은데 왜 못 따냐고. 아, 얘 참. 이 대나무가 너무 약해요. 그게 늘려면 더 쪼개야지. 너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금방 펴, 이거. 금방 펴요. 탔다. 아, 진짜. 네가 해요. 진짜. 뭐? 안 싸우면 다행이야. 네, 2002년 월드컵 전성기 시절을 함께 보낸 20년 지기 안정환, 이영표 씨가 무인도의 자연인과 함께 살아보는 극한 생존기 안 싸우면 다행이야.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코너 이름이 도마위의 TV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은데요. 관찰 예능이라는 베이스 위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여러 그 예능 프로그램들의 재료를 잘 조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안정환, 이영표라는 또 매력적인 그 향신료를 넣어서 버무린 별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황도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 정말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황도 이장님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지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가 다 바위 틈이라 위험할 것 같은데? 네, 바위라 좀 위험해요. 길이 험해요? 네, 길이 험합니다. 표정 봐, 표정. 그냥 있는 본연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서 두 사람을 잘 이끌어줬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영표 씨의 등장이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이영표 씨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허당미 있다든지 아니면 은근히 또 뺀질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재밌었어요. 꽉 잡아! 들어가요. 이게 공격수의 스타일이죠. 물이 빠져야 돼. 안정환 씨가 이 정도까지 생존을 위해서. 형, 나오지 마시고 계속 잡으세요. 그냥 형, 표시자분들이 왜 나와? 여기서 바로 형. 오히려 안정환 씨가 뺀질거릴 것 같았는데 또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들.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오해나 편견이 깨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한 재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거 2회 보면서 다 재밌었는데 하나 이제 눈에 걸렸던 거는 거기서 이제 이영표 씨가 샴푸를 얻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거든요. 그게 약간 좀 뭔가 무인도와 컨셉과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약간 자연을 좀 훼손하는 듯한 약간의 느낌.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한 것들도 다 잘 신경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건 로케이션의 승리라는 거였는데요. 이 황도라는 곳이 뭐 자연의 풍광이 아름답다라고 하셨지만 실은 먹거리가 대표적으로 주먹만한 홍합이라든가 굉장히 시가가 비싼 자연산 성게를 막 채취하는 광경에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반응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성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자연인 분의 특유의 캐릭터 이영표 씨에게 근데 어디 씨냐고 하면서 안정환 씨를 약간 이렇게 편을 좀 가르는 모습도 어떻게 보면 예능적인 재미를 줬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1박 2일 동안 낚시도 하고 산나물도 캐면서 무인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안정환, 이용표 씨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냈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와 또 아쉬웠던 장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주역들이었던 만큼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나누는 그런 대화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 한번 물어보자.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때 나보고 올린 건 아니잖아. 솔직히 제발. 아니, 솔직히 형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형을 보고 올렸는데 형이 이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진 않았어요. 이길 거라는
형 헤딩에서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헤딩에서 골 넣을 거라는 생각을 그 생각은. 야, 크로스 올리는 놈이 골 넣을 거 같지 아니 않다면. 왜냐면 그 말디니 뭐 그런 애들은 뭐 네스타 이런 애들은 더군다나 이 헤딩 공중 장악력이 완전히 그냥 최고였거든. 걔는 뭐 끝이지. 근데 진짜 그거는 어시스트라기보다는 형이 그거를 진짜 타점을 잘해서 형이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나한테는 뭐 네가 올렸기 때문에 내가 넣은 것 같다. 빨리 나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형이 더 잘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공을 넘기는 모습이 정말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하루의 그 고단한 하루의 일정을 다 끝내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나누는 어떤 그 하루 마무리 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그거는 빨리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좀 찍으신 분량이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좀 이렇게 에피소드를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윤성원 의원님처럼 두 사람이 잠들기 전에 조금 더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두 분이 피곤하셔서 일찍 주무셨을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티격태격하는 모습들이 어떤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베이스를 이해를 하면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테이블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있지만 지금의 20대 시청자들, 10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은 막상 그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사람 사이 전사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들어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1회 그 첫 끼니 있잖아요. 성게알 가지고 미역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는 거라든지 그리고 2회에서 나온 장면인데 놀래미 잡아가지고 거기다 약숙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칡으로 돌리잖아요. 어디서 생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새로움이 입맛을 굉장히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성게 비빔밥 같은 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고요.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였는데 그 첫 끼니 재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홍합이랑 성게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돌로 된 데를 이제 막 가는데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타격이잖아요. 그런 점들은 조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캐스팅과 호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안정환 씨는 익숙한 편안함 그리고 이영표 씨는 신선한 호기심을 시청자들에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영표 씨는 워낙 해설위원으로 명언 제조기라고 불렸잖아요. 그렇게 뭔가 똑똑하고 뭔가 일을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실제로 보면 도시에서만 살아서 생나무를 막 넣어서 불을 피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실수하는 모습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는 좀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반면에 안정환 씨 같은 경우는 고무장화로 이렇게 슬리퍼를 만들 때 굉장히 섬세한 뒤꿈치가 뭐 이렇게 쓸리지 않게 뒤를 잘라준다던가 배수가 잘 되게 구멍을 여러 개 뚫는데 이영표 씨는 딱 구멍 하나만 뚫어놓고 좋은 거다라고 우길 때 한번 신발을 테스트 해보자. 형 한번 봐봐요. 진짜 물 넣어봐요. 내가 딱 만들어줬다니까. 아유 진짜. 응? 넣어보면 아우 시원하다. 걸어봐요. 그 이제 아래 딱 빠지게 돼 있어. 봐봐요. 자. 안 나오잖아. 어디 자, 나와? 나오잖아요. 잠깐만. 위 안에 철렁철렁해. 빠지게 돼 있어. 내 신발 해봐봐. 저봐, 너 서봐봐. 에이, 이거는 뭐 다 열어놨는데 뭐. 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봐봐. 자 보세요. 이거지. 배수는 잘 되는데 벌레에 취약해 이 신발이. 벌레 같은 소리가 완전히. 그때 시청자들로서는 상반된 이미지가 빚어내는 충돌이 재밌게 느껴졌던 그래서 이 조합이 그 높은 시청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영표 씨가 정말 허당미가 있는 건지 정말 일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러고 있으면은 저 형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의심의 눈초리를 봤는데 계속해서 선배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뒤에서 약간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도 중간중간에 보이거든요. 근데 좀 장작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네, 좀 더 두꺼운 거 조금 더. 쓰고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그래서? 네, 좀 더. 저 입만 사. 조금 더 두꺼운 거 형. 그거 말고 좀 더. 그거 없어요, 이 정도? 저요. 그런 모습들하고
그걸 보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계속 말은 험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게알 이렇게 떠서 먹여주면은 또 힘난다면서 또 일을 하는 이 안정환 씨의 조합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서 이 두 사람의 조합이 없었으면은 사실 파일럿이 이만큼의 화제성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평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약간 그거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파일럿을 살린 건 두 사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안 싸우면 다행이야의 스튜디오 토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분과 더불어서 안정환, 이영표 씨를 잘 알고 있는 동료 김병지, 조원희 씨가 함께했는데요. 이 스튜디오 토크의 캐스팅과 활용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김병지 해설위원과 조원희 선수가 등장했을 때 너무 감탄을 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예능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그 분량이 적은 가운데 또 촌철살인이라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정확하게 출연자들을 분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같이 축구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쓰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때 설명해준 장면도 있었죠. 진짜 싸가지 없게 옹찬다. 진짜 싸가지 없게 옹찬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해요. 아, 상대팀 선수에게 저 진짜 싸가지 없이 공찬다라는 거는 뭐냐면 창의적인 플레이. 정말로. 그다음에 볼이 뺏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볼을 안 뺏기고 이타적인 플레이 잘하고. 진짜로. 꺾을지 알아야 되는데 꺾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 선수한테 그게 예상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진행자인 이제 붐 씨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재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게 아마 패널이 많았다면 기존의 관찰 예능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의 관계에 집중해서 각각 한 명씩 전담마크에서 해설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씩을 모셨다라는 게 굉장히 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두 사람이 섬에서 겪었던 일들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딱 들어갔다 나오는 그 활용이 굉장히 경제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토크가 언젠가부터 유행처럼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갔는데 어떤 프로그램 보면서는 거기 앉아있는 패널들이 또 제대로 된 어떤 해설이나 중계를 못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아까 이승환 위원님 표현처럼 적재적소에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빠지는 그 분량이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김병지 씨랑 조원희 씨가 그 표정을 싹 안정환 씨가 바뀔 때 저거 진짜 화난 거다. 예.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원래도 결벽증이 있다. 잠시 들어가시죠.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무시는군요. 아, 집이 그냥 텐트로. 결벽증이 엄청 심한 형들이거든요. 진짜 아시죠, 형? 그러니까 진짜 이 두 분이 여기에서 적응한다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정말 좋은 멘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붐의 역할도 저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붐 씨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자칫 조금 지루해질 만하면 또 뭔가 애드립으로 정말 신들린 애드립.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요, 그냥? 자, 흑염소 아니에요? 잠깐만, 방금 뭐야? 이영표 씨예요? 흑염소인 줄 알아서 난 깜짝 놀랐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로그램이 굉장히 빛이 나는 느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런가 하면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1회에 7.2%, 2회 8.6%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들 호평까지 더해져서 정규 편성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데요. 만약에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황도 이장님,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황도라는 섬이 이제 극한의 공간으로서 두 사람의 뭐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또 협동을 유발시키기도 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출연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새로운 그 한 사람, 뭐 이장님 같은 그런 캐릭터도 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집중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차별성이고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오지에만 혹은 자연인에게만 이제 국한짓지 말고 조금 아이템의 범주를 넓게 잡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 무한도전 극한 알바 등에서도 봐왔던 것 같은 되게 다분히 힘들고 고단한 종류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체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지에 가보기도 하고 그때 좀 변주를 할 수 있었으면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떠올린다라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어떤 기시감 있는 컨셉을 채워줄 만한 킬러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보면 요리가 그 안에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 안에 뭐를 넣을 것이냐. 결국에는 저도 생각한 게 이제 관계였거든요.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함께 공유한다면 분명히 재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든 섭외가 잘 돼야 되겠구나. 그게 가장 어려우면서 꼭 해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웅장한 스케일의 자연과 출연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공감을 선사한 안 싸우면 다행이야. 정규 편성이 된다면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오래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